자, 오늘 시간에는 신라와 관련해서 200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대릉원 안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황남대총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까지 만들어진 무덤 중에서 가장 크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 바로 무덤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인 학자들이 경주 시내와 그리고 시 외곽에 있는 신라와 관련한 왕릉급 무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1번부터 번호를 매겨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 번호가 이제 155번이 되겠고요. 지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황남대총 같은 경우는 전체 155기 중에서 98번으로 번호가 매겨졌었던 바로 그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항공에서 보게 되는 경주 시내의 가장 한가운데 모습입니다. 바로 과거 신라의 왕성, 지금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월성의 항공 모습이 되겠습니다. 항공 사진 모습이고요.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5대 파사왕 때 기원 후 10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월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위를 보셨을 때 뭐가 이렇게 올록볼록 올라와 있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황남대총과 더불어서 모두 23기의 무덤이 분포되어 있는 바로 대릉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대지평방 기준으로 한 12만 평방미터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23기의 왕릉급 무덤이 이 안에 바로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포인트로 먼저 말씀드리면 13대 김씨가 왕위에 올랐을 때 최초의 왕위로 올랐었던 바로 미추왕 13대 왕릉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개의 쌍분이 마치 낙타의 등과 같은 쌍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황남대총, 그리고 1973년도에 그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 무덤 안을 지금도 전시관으로서 조성을 해서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했던 천마도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천마총까지 그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징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한 5세기부터 6세기 전반까지 약 한 150년간에 걸쳐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들의 무덤이 신라 전체 왕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김씨성을 가지고 있는 왕, 당시에는 이제 마리간이라고 호칭을 했었는데 김씨성을 갖고 있었던 왕들이 특히 있을 때 만든 바로 무덤들이 되겠습니다. 신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신라 정기 상황이 되겠고요. 4세기 한 중반을 통해서 이제 고구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북방 쪽에 있는 뭐 전진과 같은 이제 선진 문명을 갖고 있다거나 더 위에 이제 북방의 기마 민족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황금 문화까지 수용이 되면서 신라가 이제 점차 성장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국 중에서도 특히나 황금과 관련한 다양한 공예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신라가 되겠고요. 그 신라 속에서도 특히 이러한 대릉원의 무덤들이 만들어진 큰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당시로서는 한자로 후장이라고 해서 후하게 장사를 지내드리는 그런 풍습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아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뭐 소위 애정품서부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그런 다양한 물품까지도 다 한꺼번에 무덤 안에 묻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고구려와 백제 같은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없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신라 고유의 무덤 양식이 당시 유행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 자갈돌들을 잔뜩 깔고 그 한가운데 나무 과구로 틀을 만들고 그 한가운데 이제 목관으로 만든 시신을 안치하는 관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관 괄호 옆에는 부장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종다양한 그런 부장품을 넣는 곽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다시 돌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는 아주 높은 흙을 다시 덮게 되면서 얼핏 보면 이제 언덕같이 생기는 그러한 무덤 형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겠습니다. 한자로는 적석 목각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돌무지 덧널 무덤이 생기기 바로 이전까지는 그냥 땅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 곽으로 틀을 만들고 가운데 목관을 넣고 시신을 안치하고 그 주변에 이제 부장품을 같이 놓는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한 형태였다가 바로 이 5세기가 되면서부터는 거대하게 구조도 복잡하고 그리고 함부로 이후에도 함부로 부장품을 탐을 내서 도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유행하게 됐던 바로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우리가 경주 시내 고분을 처음 발굴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일제강점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16년 가장 최초로 대능원 안에 검총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거대한 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본 학자들도 워낙 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라면은 그 안에 부장품도 굉장히 많겠다 하고 이제 발굴을 시작했던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름은 한 44.5m, 그다음에 높이는 9.7m에 이르는 아주 큰 그런 고분인데 뒤에 사진 먼저 잠깐 보시면 왼쪽 위의 사진이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아래가 바로 지금 현재 대능원에 있는 검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그 큰 규모에 비해서 철검, 그다음에 턱이 몇 점 정도만 나왔던 바로 그러한 소박한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소박했던 바로 그 검총이 대능원, 신라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 대능원에서도 그렇고 최초의 고분 발굴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검의 앞부분만 남아있고 또 그 옆에는 똑같은 철로 만든 검인데 한쪽 부분이 이제 부러진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위에가 이제 투겁창, 그 다음에 아래 무슨 동물 뼈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숯을 갈았던 숯돌의 모습이고 오른쪽들은 이제 다양한 당시의 신라에서 유행했던 이제 토기들이 나왔습니다. 의외의 물건 중에 하나는 바로 왼쪽 사진 두 점으로 출토된 바로 철검이 되겠죠. 굉장히 투박한 좀 이제 오래된 형식의 철검인데 5세기 때 만들었다고 흔히 알려진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아주 거대한 봉분을 갖고 있는 무덤 안에서 4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형태의 철로 만든 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섞여져 있을까, 포함됐을까 했을 때 이 부장품들은 오히려 5세기 이전, 어떻게 보면 4세기보다도 더 이전에 만들어진 양식들이고요. 나중에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쉽게 말하자면은 김씨가 왕위에 오르기 전, 그러니까 김씨들의 조상의 무덤을 김씨들이 이제 왕위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왕권이 안정이 되자 자신들의 조상의 무덤을 다시 더 크게 높이 그런 규모로서 만들게 됐었던 무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었던 부장품들은 아주 오래된, 그것보다 훨씬 오래된 당시 처음 무덤을 만들 때 넣었었던 그러한 이제 부장품들이 이렇게 확인이 됐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황남대총의 정경의 모습입니다. 1971년 이제 경주를 국제적인 이제 관광도시로 만들자라고 이제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문 호수, 그다음에 그 주변에 각종 호텔, 음식점들을 이제 설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내에는 대농원을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무덤 안을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라는 이제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서 바로 천마총에 이어서 이제 황남대총이라는 거대한 쌍분을 발굴 조사합니다. 무려 2년 3개월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하게 됐죠. 단면도를 봤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무덤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진 낙타 등처럼 합쳐진 모습이 되고 왼쪽에 있는 남쪽 무덤이 처음 이제 묻히게 됐던 무덤이고 그 다음에가 북분을 순서로 묻혔습니다. 그래서 발굴 결과로 먼저 말씀드리면 남쪽 무덤에는 남성이 왼쪽에는 여성이 이렇게 묻히게 된 거고요. 단면이기 때문에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가장 아래 부분이 이제 시신이 놓여졌던 목관의 위치가 있고 그 옆에가 이제 다종다양한 부장품을 넣었던 부장 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내곽 또 그 위에 중곽이라고 나와서 그 사이사이로 이제 돌들을 많이 이제 매장해둬서 외부에서 이렇게 함부로 무덤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시설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길이는 한 120m, 높이가 22m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아파트 한 7층 규모, 굉장히 큰 그런 무덤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남쪽 무덤을 발굴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부장품들이 나와서 당연히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 그에 반해서 당연히 일제강점기 때 이미 금관들이 출토됐던 주변에 무덤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 왕의 어떤 상징으로서 금관을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청동에다가 금을 도금한 금동관 4점 정도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금관을 쓴다라는 그 선입견이 깨어진 바로 그곳이 되겠고요. 그에 반면에 왼쪽 위의 사진처럼 다양한 뭐 물고기, 곱돌, 약상자, 또 조그만 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장신구처럼 드린 이제 금제, 허리띠, 그다음에 금동제, 이제 신발, 물론 실제 신는 신발은 아니고 이제 장례용품으로서 특별히 제작했던 금동 신발도 한 세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상징, 아직까지 여성이 묻혀져 있는 무덤에서는 확인된 바 없는 굉장히 큰 규모의 칼도 한꺼번에 같이 나왔습니다. 허리 부분에서 손잡이 아래 부분에 C자형처럼 알파벳 C자처럼 둥근 고리가 3개가 연달아서 있는 신라 고유한 그러한 손잡이 장식까지 그렇게 같이 출토가 되었고 이 남쪽 무덤에서 가장 대표할 만한 건 바로 이것이죠. 바로 말한장 뒤에 비단벌레의 날개를 수만 마리의 날개를 다 채집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넣어서 장식 효과를 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일본 열도 또는 한반도 남쪽에서만 서식을 하는 천연기념물인 비단벌레로서 당시 신라 왕급 무덤에서 이런 장식의 효과로서 비단벌레 날개를 이렇게 유물 사이에 껴서 효과를 냈던 부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건 사실은 이 유리병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유리라는 소재, 그다음에 어떤 크기, 뭐 형태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오른쪽 파란색 부분에 손잡이 부분이 이제 부러졌죠. 그래서 그 부러진 것을 금실로 엮어가지고 수리를 했다. 즉 금보다 유리가 더 귀했다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바로 봉황, 상상 속의 새,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는 봉수형 유리병이 되겠습니다. 출처는 당연히 수입품이죠. 동로마 쪽에서 지금의 이제 서아시아 지역에서 유리를 처음 만들었다라고 해서 로만 글라스라고 하고요.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신라까지
오게 됐던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11점의 유리 제품이 출토가 됐는데 왼쪽은 중앙아시아 지금의 카자흐스탄에서 카라의 아키치라는 무덤 유적 안에서도 비슷한 형태, 그 다음에 문양성까지 비슷한 것이 출토가 됐고, 오른쪽이 이제 황남대 쪽 남쪽 무덤에서 출토가 된 것으로서 잔받침이 없는, 즉 그냥 컵과 같이 생긴 그러한 똑같은 로만 글라스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북쪽에서는 남쪽은 남성, 북쪽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금동관이 아니라 금동관이 아닌 금관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금관은 모두 신라에서 출토된 것은 모두 6점입니다. 한 점만 도굴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총 6점이 나왔는데 그 6점 중에서 가장 화려합니다. 한가운데 소위 이제 한자로 날출 또는 매산자라고 해서 중앙 그 판이 있고, 그다음에 좌우로 뭐 사슴뿔 또는 나무 세움 장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좌우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금판들에는 모두 80여 개의 고곡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둥근 태, 바로 외곽으로는 밖으로는 6개의 귀걸이까지 달려져 있는 금관, 6점의 금관 중에서는 가장 화려한 금관이다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무덤의 주인이 여성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옆에 허리띠 부분에 한자로 부인의 허리띠다라는 뜻에서 그 부인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인의 것이다라고 알려진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북쪽 무덤에서 또 하나 특징은 바로 한자로 보석을 감고 있다라는 감목, 한자로 감목 팔찌가 나왔는데, 일반적인 팔찌는 얇은 띠를 두른 사진 먼저 보시면 오른쪽과 같은 그런 지금의 링 반지와 같은 형태의 팔찌가 그때 당시에서도 유행을 했었는데, 이곳 북쪽 무덤에는 한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넓은 금판 위에 터키석 같은 이제 준보석들을 가운데에다 박아서 주변을 이제 테두리로 엮어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의 감옥 팔찌가 한 점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한 300년 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쪽에서 틸랴테페라는 곳에서도 거의 비슷한 급의 팔찌가 나왔는데, 아마도 가장 이른 원형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아주 특징적인 팔찌가 바로 이 북쪽 무덤에서 출토가 돼서 또 유명해졌던 부분이죠. 1978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6개의 무덤이 발굴 조사가 됐는데, 당시 이제 박트리아 왕국의 왕자 한 명의 유골과 5명의 여성 사제들이 같이 이제 순장이 돼가지고 묻혀졌던 무덤이 나왔고,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많은 황금 제품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지금도 뭐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은 워낙 금 생산이 많아서 현재도 뭐 50% 이상 전 세계에 많은 양을 금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만큼 많은 금 제품들이 바로 이 황남 대총에서 출토가 되었고요. 이러한 많은 황금 제품들이 이후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로 불교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민간의 어떤 신앙으로서 보급이 됐었던 것이 이제 법흥왕, 소위 이제 527년이 되면은 신라 사회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2가지 모토가 나오죠. 첫째는 살생을 금지하는 것, 두 번째는 공술의 공수, 즉 순장이라는 것을 폐지하게 되고, 어차피 빈몸으로 왔던 거 빈몸으로 갈 수 있도록 거대한 많은 양의 부장품을 묻는 것은 너무나 소비다라고 해서 이제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대능원에는 무덤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후의 모든 왕들은 외곽으로 작은 규모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었던 많은 그런 공력들은 바로 삼국 간의 전쟁을 대비하는 산성을 쌓는다던가, 또는 신라 그 왕경 안에로서는 이제 황룡사와 같은 거대한 이제 불교 사원을 만든다던가, 또 그 사원의 본전부를 그 황금의 어떤 금을 입힌 그러한 금동불상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대능원 안에 가장 거대한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황남대총,
그리고 황남대충 안에서 출토되었던 다양한 부장품의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